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밤 9시 25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이 행위는 영내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북한에 책임을 묻고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은 북한은 불안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합참이 분석한 이번 북한 발사 ICBM의 성능은 가공할 정도입니다. 오늘 화성 17호라고 불려진 이 ICBM은 고도 6,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수평 거리로는 약 1,080km를 날아가 가지고 일본 북해도 연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1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71분 비행, 고도 6,000km, 수평 1,080km, 이것을 딱 종합을 하면은 각도를 낮춰서 쏘면은 약 13,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전역이 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는 물론이고 동쪽에 있는 보스턴, 뉴욕, 워싱턴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걸 흔히 게임 체인지라고 합니다.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무기다 이거죠. 여기에 만약 핵탄두를 실어서 때린다면은 워싱턴도 날려버릴 수 있다 이거죠. 왜 이런 ICBM 발사에 그동안에 총력을 기울였냐 하면은 이런 무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때렸을 때 북한이 미국이 한국에 지원군을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도록 협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을 지원하면은 우리는 워싱턴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손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까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을 전략적으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략 무기로서 핵을 갖게 되었다. 미사일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다. 이걸 결합시키면은 한국을 공산화 시키든지 아니면은 종속화 시킬 수 있다. 그 원대한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이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사정거리가 긴 ICBM 발사였습니다. 이 ICBM 발사는 2018년 김정은이가 대화로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앞으로 핵실험 안 하겠다. ICBM 발사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담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발사 유예를 선언했다가 이번에 그걸 다 깨버리고 이렇게 도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나토와 함께 유럽에 집중해 있는 사이에 그 틈을 딱 엿보다가 이렇게 도발을 해 온 것입니다. 이걸 게임 체인지라고 그러면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책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게임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하는 핵 우산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냐. 미국이 과연 한국에 대한 상호 방위조약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남침당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 공격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감수할 것이냐. 이런 크나큰 의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왜 프랑스가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만약 러시아가,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이 프랑스를 핵 공격할 때 그러면 미국이 모스크바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로스앤젤레스가 희생되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프랑스가 독자적 핵 능력을 갖고 있어야 소련과 대응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독자적 핵무장을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자위적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핵을 갖다 놓는 정책을 이제는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토식의 핵 공유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에 있는 5개 나라는 미국이 그 나라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전시에는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몇 개, 이런 5개 국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국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라. 그 대신 한국과 미국이 전시에는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걸 맺는 나토식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아베 전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 미국 세 나라가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핵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미국이 말려서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은 지금 핵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만 하면은 우리도 핵폭탄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가 핵 우산이 있다, 우리를 믿고 핵 무장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핵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이상은 미국의 그 약속만을 믿고는 우리가 발 뻗고 살 수 없다. 우리도 나토식으로 하자. 그래서 일본과 논의해가지고 한일 미국이 핵 공유 협정을 맺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핵을 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갖는다.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이가 저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한 미사일, 핵무기는 그 효력을, 효용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임무는 문재인 정부는 끝났고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부르장머리를 고치겠다든지 아니면은 선제 타격하겠다든지 사드 배치하겠다든지 이런 사태에 관한 아주 강경한 안보 독트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에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군사시설인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문재인과 민주당 쪽에서 그것은 안보를 해친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안보 세력인 것처럼 되고 윤석열
당선인은 안보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딱 잡아채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는 걸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 보류하고 5월 10일에는 방카가 있는 지휘소가 있는 청와대로 출근을 해가지고 정상 업무를 보면서 이 안보 문제, 핵위기, 미사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금 지지율을 높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표된 CBS 서든포스트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불길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 43%인데 반대가 54%나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42%밖에 안 되고 못한다는 게 56%나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용산 이전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지지율로 지금 출발하게 돼 있는데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니까 지금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 당선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용산 이전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부터 하지 않고 오로지 안보 문제에 집중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돌파구를 하나 마련해 주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감사합니다.